어제도 우리 시장은 트럼프에 점령당했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웃은 종목도 있었지만 트럼프 때문에 울었던 종목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어제 상장사 가운데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하루였기도 했고 또 85%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의 낙폭은 그 전날보다도 더 과대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가까이 지수 낙폭을 보이면서 2,500선 아래까지 내려온 채 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2.5%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7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함께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블랙 먼데이를 보내면서 증시 쇼크 나왔었던 날 기억하시죠? 그 날짜 기준으로 아직도 지수 회복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 당시보다도 지수는 현재 더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붙이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를 덮친 트럼프발 관세 위협 때문에 특히 수출주들 위주로 타격이 나왔었고 어제 삼성전자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53,000원 라인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호황기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은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머스크의 코인으로 불리는 도지코인 하나의 종목 자체가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하루를 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인 이 투자 차별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통해서 그나마 좀 키포인트 힌트들을 받아가자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네이버를 어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3분기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 정도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이 증권가의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외인들은 네이버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리비안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도 함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기관 쪽에서도 해당 종목에만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지만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를 빼놓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일승과 같은 조선 쪽이나 이제 재건 관련해서 남광토건이나 서희건설 건설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해당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네요. 그럼 업황과 섹터 단의 흐름별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업황별로 놓고 보더라도 어제 키워드는 여전히 트럼프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 재건주들이 갔다가 조선 쪽도 갔다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 사이클적인 순환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재건 관련주들이 4종목이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이 TYM이 가지고 온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크게 보이면서 어제 장중에 4종목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농기계 업체로 알려져 있는 TYM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과 함께 재건 사업에 대한 이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에게는 불기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 관련해서 BHI가 16%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죠.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기존 정부안대로 그대로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금토세 폐지처럼 민주당이 언젠가는 탈원전 폐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시대에서 전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로만 해당 산업을 키울 수 없다라는 게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던 것과 대비해서 원전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면에서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 또 지켜봐도 괜찮을지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8,000달러를 또 돌파해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어제 컴투스홀딩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이렇게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로 알려진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 이 오더북 형태를 띠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세창은 매수와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의 실적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기대감 때문일까요? 거래소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인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칩스법 폐지 우려가 지속됐고 또 그 전날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주춤하자 어제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또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연일 하락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상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상보라는 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 실적으로는 LX세미콘과 넥슨 대표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LX세미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가지고 왔고요. 넥슨 같은 경우도 3분기 기준으로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라인을 몇 달 동안 이어가 왔는데 그동안의 박스권을 탈피해줄 수 있을지 일단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된 것도 긍정적이지만 내년 들어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증권가들의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도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내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수출주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위협이 없는 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 없는 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조선주와 방산주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산업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에 먼저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고 52주 신고가 돌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진입이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에 보여졌던 이 영업이익과 실적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은 해당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의 대표주로는 HD현대 조선해양 그리고 HD현대 중공업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거의 500% 가까이 나왔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500% 가까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상분기 영업이익 500%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죠. 전년도 대비해서 4분기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내년에도 고성장이 가능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슨과 관련해서는 34만 원 라인까지 높여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의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트럼프이니만큼 일단은 시장이 주목하는 쪽에 우리도 함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별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까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새벽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앞서 저희 머스노 시간대도 점검을 해봤지만 이번 CPI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충격을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JP모건에서 간밤 나왔고요. 11월에 CPI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 FOMC 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표되는 경제 지표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반도체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일단 21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반도체 분위기에 변환점이 되어줄 수 있을지 엔비디아 실적 날까지도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시죠. 국내 증시 최근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빨리 나와주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수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한국 증시보다는 괜찮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외 S&P 500과 나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주가가 6% 넘게 내렸고 엔비디아가 2% 넘게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시장이 움직였을까요? 보시다시피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러셀 지수가 1% 넘게 하락세 나타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테마주 쪽 전반적으로 하락세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꽤나 많았는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상승했고요. 못 나온 기업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 쪽은 어느 정도 좀 거치고 숫자로 확인하는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간밤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과 러셀이 높은 수준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또 CNBC에서는 급하게 올라온 만큼 시장이 약간의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전반적으로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올라간 기업들도 꽤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 넘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고요. 오라클과 어도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서도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괜찮다라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세. 다만 테슬라가 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4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는 의견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비중 확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주호 증권 측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140달러 선에서 165달러 선까지 올려잡기도 했고요.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애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애플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매수의 투자 의견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특징주들 있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수혜주의 경우에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러한 거래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로빈후드의 CEO와 코인베이스의 CEO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트럼프 펌프를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낙관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약간 좀 막혀 있었지만 이젠 좀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고요. 다만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해리스 수혜주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간밤에 태양광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와 정책은 좋은 곳에 있다라면서 경제는 현재 잘 흘러가고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와 상승 혹은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남겨져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마지막 멘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정점에서 벗어나고 역사적인 저점에서도 벗어났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현재 트럼프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이 매파적인 이러한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금리가 정점에서 벗어났다라면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축소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인플레 지표가 시장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JP모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뜨겁고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3.5%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체 시장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을 거고 연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려면 CPI가 4%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선거 랠리가 나오는 시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없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죠. 앞서서 공약들을 내놓을 때 우리가 에너지 산업을 더 부흥시키겠다라면서 drill, baby, drill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유사들의 CEO들의 의견은 약간 좀 다른 듯합니다. 엑소모빌의 CEO가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상식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인이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게 된 걸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엑소모빌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원유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랑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나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유의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유가가 더 내려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유사들의 실적은 아무래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인데요. 조용히 계속해서 상승 달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저렴한 광고 요금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에 광고와 함께 보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때 시장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광고 요금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천만 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NFL 경기에 대해서 광고가 모두 매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주가가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81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실적 향상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는 이렇게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들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